반갑습니다. 흐라차입니다. 제가 미국 지수 ETF 장기 투자하는 투자 기록을 남기려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117주차 투자 완료 기록이네요. 자, 이번 주도 투자를 위해서 계좌 상태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미국 나스닥 레버리지 ETF에 투자 중이기 때문에 요 미국 나스닥 100 레버리지 합성 H라는 ETF에 투자 중입니다. 현재 1274주를 갖고 있고요. 평가금은 1518만 6080원이 됩니다. 수익률은 지금 68.15%가 되네요. 나스닥 레버리지 ETF 같은 경우는 제 투자금의 80%를 지금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70%를 부담했었는데 얼마 전에 8월 5일날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이 서킷 브레이크가 떨어질 때 저는 비중을 70%에서 80%로 올렸어요. 나중에 이제 레버리지 가격이 전고점을 돌파를 하고 어느 정도 좀 위에 올라왔다 싶으면 다시 70%로 인하를 할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현금 20%를 담당하고 있는 파킹형 ETF인 타이거 CD금리 투자 KIS 합성 ETF는요, 총 68주를 가지고 있고 평가금은 376만 2,440원이 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1.64%예요. 요 ETF 같은 경우는 1년 평균 3.6%, 3.5% 요 정도 수익률을 추적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 주도 투자를 하기 위해서 여기 계좌에다가 10만원을 넣어놓은 상태예요. 지난주에 14,112원이 있었는데 10만원이 추가가 돼서 11만 4,112원이 됐습니다. 자, 요런 상태에서 이번 주는 어떻게 ETF를 리밸런싱을 해야 되는지 계산하기 위해서 엑셀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엑셀 계산기를 불러오면요, 요 노란색 부분만 입력을 하시면 돼요. 나스닥 평가금 요거죠? 1,518만 6,080원. 요거는 제가 이제 캡처할 때랑 입력할 때랑 값이 살짝 틀려져서 그런 건데 크게 뭐 차이는 안 납니다. CD금리 투자 KIS 평가금 376만 2,100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 현금 부분 여기 입력을 해주고요. 각각의 ETF 주가를 입력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에는 나스닥 레버리지 ETF를 5주를 사라고 하네요. CD금리 투자 KIS ETF는 뭐 사라는 계산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그냥 계산 나온 대로 5주 매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수 조작을 하면요, 기다리고 있으면 이렇게 카카오톡으로 알림톡이 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조금 더 싸게 사기 위해서 뭐 이렇게 호가를 낮춰서 사고 그러지 않습니다. 바로 거래할 수 있는 호가에다 바로 거래책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뭐 만약에 시간이 안 되신다면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즉시 체결이 가능한 호가에다가 바로 매수 조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주도 이렇게 5주 매수 조작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매수가 완료된 다음에 계좌 상태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미국 나스닥 100 레버리지는 1279주, 그 다음에 평가금은 1525만 2,075원이 되겠고요. 수익률은 67.77%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CD금리 투자 KIS 같은 경우는 68주가 되고 평가금 변동이 없네요. 376만 2,100원, 그 다음에 수익률 1.64% 이렇게 해가지고 제 계좌의 총 수익률은 48.63%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예수금 이렇게 남죠. 54,487원. 이번 주에 이제 나스닥 레버리지 5주, 그 다음에 CD금리 투자 KIS 한 주 이렇게 살려고 했었는데 금액이 약간 이제 모자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스닥 레버리지만 5주가 사게끔 계산이 된 것 같습니다. 뭐 요렇게 금액이 남으면요, 미국 나스닥 100 레버리지를 사도 되지만 그냥 저는 놔둬요. 다음 주에 뭐 증시가 또 어떻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갑자기 훅 떨어지면 이 현금이 나중에 레버리지 ETF를 사는데 또 받침이 되기 때문에 그냥 계좌 상태에 놔두게 됩니다. 자, 그럼 이번 주 투자 기록도 이렇게 엑셀표에 정리를 하는데요. 여기 날짜 보시면 11월 29일 돼 있고, 그 다음 투입 금액은 이번 주에 1240만원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총 평가금, 나스닥 레버리지, 그 다음에 CD금리 투자 KIS 평가금, 그 다음에 현금 가진 거 다 총합계거든요. 그게 1906만 7,787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총 수익률은 53.77% 이렇게 되겠네요. 자, 요 엑셀식을 정리하시는 게 궁금하신 분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좀 어떻게 기록을 하는지 알려드리기 위해서 잠깐 또 시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다른 분들은 이렇게 엑셀로 정리를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리는데 이제 아무래도 표가 있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싶으셨나 봐요. 그럼 이 표를 어떻게 쓰냐면, 자, 이것도 똑같습니다. 노란색 된 부분만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 일자, 오늘 투자한 날짜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주식 수량 있죠. 이건 투자가 다 완료된 다음에 이 엑셀표를 쓰는 건데요. 주식 수량은 요거 나스닥 레버리지 1279주, 주식 총 매입 금액 같은 경우는요, NH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이 비용 포함을 이렇게 누른 다음에 이 스크롤을 이렇게 이쪽 오른쪽으로 딱 돌리면은 주식 총 매입 금액이 나와요. 그래서 이 매입 금액이 저 같은 경우는 909만 817원이 나와서 여기에다 입력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식 평가금 같은 경우는 1523만 9,285원, 요렇게 입력을 해주시는 겁니다. 금액이 지금 틀린 거는 제가 캡처할 때랑 입력할 때랑 약간 좀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거기 때문에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현금 부분, 요 현금 부분이 가장 궁금하셨던 것 같은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투자하고 남은 현금 있죠? 요거
그 다음에 CD금리 투자 KIX 평가금 요렇게 두 가지를 합쳐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투입액 같은 경우는 제가 이번 주에 투자했던 투자금을 모두 입력을 해주시면 되세요. 저 같은 경우는 매주 10만원씩 적립식으로 하기 때문에 지난주보다 10만원이 늘어난 상태의 금액을 입력하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1000만원, 2000만원, 뭐 3000만원 이렇게 거치식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여기는 항상 고정이실 거예요. 투자금이 늘어나지는 않을 테니까 이렇게 두시면 되고, 그러면 엑셀이 이렇게 자동으로 계산이 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에 엑셀표를 가지고 이렇게 그래프를 좀 그려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회색이 제 이제 계좌의 수익률입니다. 이 노란색은 나스닥 레버리지를 100% 보유했을 때 수익률인데요. 보시게 되면 이런 급락장을 견디게 해주는 7:3 비율 투자법입니다. 제가 현금을 일정 비율 갖고 있는 거는 이런 급락이 나왔을 때 저를 견디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현금을 보유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수익률을 가장 많이 얻기 위해서는 100% 다 주식에다 투자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내가 이 주가가 얼마나 올라갈지 얼마나 떨어질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현금을 갖고 있음으로써 이렇게 시세 변동이 일어났을 때, 등을 했을 때도 일정 부분 매수하고 일정 부분 매도해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비율 투자를 하신다면 오래오래 계좌를 보유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자, 요거는 이번 주에도 제 평균 단가 나타낸 그래프예요. 요 빨간색은 나스닥 레버리지 주가고요. 요 파란색은 제 계좌의 평균 단가입니다. 이번 주도 매수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완만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나스닥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막 출렁출렁 되죠. 요만큼이 이제 제 수익률이잖아요. 저는 요게 이렇게 악어 이빨처럼 이렇게 크게 이렇게 벌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나중에 뭐 한 10년 있다 보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도 이렇게 투자가 끝났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런 장기 투자 같은 경우는 본인의 인내심이 가장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일 어렵죠. 혼자 뭘 해낼 수 있다는 게 가장 어려우면서도 어떻게 보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나 혼자를 바꾼다는 게 가장 쉬울 때가 있습니다. 요즘 제가 그런 것들을 제일 많이 느끼는 시기인 것 같아요. 뭐 요즘 금연도 하고 있는데 저한테 금연을 하라고 집사람이 그렇게 잔소리를 해도 계속 담배를 피웠는데, 제가 금연하겠다 마음 먹으니까 아주 쉽게 누구의 터치도 없이 바로 금연을 했고요. 지금 1년 가까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몸무게가 너무 많이 늘어나가지고 제가 이제 다이어트를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이제 책도 읽어보고 유튜브 영상도 많이 찾아내서 이제 혈당 스파이크에 관련된 내용을 좀 많이 찾아냈어요. 그래서 요즘 몸무게도 한 8kg 정도 빠진 상태고, 아무래도 투자도 똑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장기 투자를 하려면 나의 심적 변화가 있어야지만 언제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도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나 이렇게 고민하신 분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막상 시작을 하게 되시면 끝까지 유지를 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랑 같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렇게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사회적으로 약간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런 러닝크루잖아요. 이 러닝크루 뉴스를 보고 나서 제가 제일 좀 안타깝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아니 달리기도 혼자 못 달려가지고 왜 주변 사람한테 이렇게 피해를 주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요즘 저도 출퇴근할 때 전기자전거 타고 이렇게 출퇴근하는데 중랑천을 이렇게 가다 보면 아침 저녁으로 뛰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 날씨가 추워지니까 그분들이 싹 사라졌습니다. 물론 개중에 이렇게 나와서 열심히 달리기를 하신 분들 보이시긴 해요. 그럼 그 많았던 사람들은 왠지 주식 투자를 했던 일반 대중인 것 같은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어저께 퇴근을 하는데 아무리 날씨가 춥던 비가 오던 덥던 꾸준하게 투자를 해야 이 시장의 풍파를 다 견디면서 내 가치가 올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날씨가 어쨌든 간에 무조건 달리기를 해야지 내 몸이 건강해지고, 어떤 기후변화에도 내 몸이 다 적응해내면서 나중에 아무리 힘든 날씨여도 달리기를 해도 무리가 안 가는 거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하면은 물론 급등, 급락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장을 계속 참여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투자 근육이란 게 생겨서 어떠한 돌발 사태가 생기더라도 내가 원하는 가격에 팔 수 있고 내가 원치 않는 가격에 손절 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 최초로 이제 문학을 가지고 노벨상을 타신 한강 작가님 신드롬이 일어났잖아요. 요즘에도 뭐 한강 작가님 책이 많이 팔린다고 하는데, 이 기사를 보면서도 제일 안타까웠던 게 이거예요. 왜 줄을 서지? 기존부터 계속 책을 읽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한강 작가님이라는 사람을 알진 못했더라도 책들은 많았을 테니까 그 책들을 천천히 읽어보고, 뭐 책이 없다? 그러면 뭐 그때 가서 또 사면 되지. 그렇게 인내를 하면서 기다리면 되는데 굳이 내 귀한 시간을 할애하면서 이렇게 서야 될까요? 이 사람들이 평소에 책을 읽었던 사람일까요?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분들을 비하하는 건 아닌데
이런 현상 자체가 21년도에 주식이 화랑이라고 해서 벌떼같이 몰렸다가 22년도에 주식이 빠진다고 하니까 나 죽겠소 하면서 도망가는, 그리고 손절하면서 국장은 쓰레기라는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연상이 되는 거야. 투자를 하려면 어떤 풍파도 다 견뎌야 됩니다. 이렇게 이런 거 다 견뎌야 됩니다. 여기에서만 몰리면 안 돼요. 여기에서도 과감하게 투자를 하면서 지속할 수 있는 그런 뚝심, 인내심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지만 우리한테 그 달콤한 수익률이 보상으로 오는 거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이 영상을 보시면서 자기 혼자 할 수가 없다면 참고를 하셔서 같이 이렇게 오래오래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투자 기록에서 괜히 쓸데없는 얘기를 한 것 같네요. 아무튼 많은 분들께서도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영상을 지속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도 큰 수익 보시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